21세기 전장의 생존과 승리를 위한 핵심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물리적인 생존술과 임무지휘 철학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 그 이중 나선 전략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실전 매뉴얼과 미 육군의 임무지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장은 은폐가 불가능한 말 그대로 투명한 전장으로 진화했습니다. 첫째, 드론 및 무인기 UAS의 확산으로 하늘은 적의 감시망으로 뒤덮였고 지상부대의 시각적 노출은 극대화되었습니다. 둘째, 전자전이 W의 위협이 커지면서 전파의 흔적은 곧 아군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표적화 수단이 됩니다. 지휘소의 통신 장비에서 나오는 미세한 신호조차 적의 타겟팅 좌표로 직결되는 치명적인 환경이죠. 셋째, 정밀 간접 사격 IDF 기술이 발전하여 탐지 후 타격까지의 시간, 즉 센서 투 슈터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고출력 무전 송출 후 15분 이내에 적의 포격이 도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거대하고 정적인 지휘소는 더 이상 현대전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과 승리를 위해서는 이중나선 더 두얼 힐릭스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한 축은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의 교훈에서 얻은 물리적 생존 택티컬 서바이버빌리티입니다. 이는 지휘소의 분산, 은폐, 기만을 통해 물리적 표적화를 회피하는 하드웨어적 생존술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 축은 미 육군 임무지휘 철학에서 비롯된 조직적 생존 오거너제이셔널 어질러티입니다. 이는 불확실성 속에서 훈련된 주도성을 발휘하고 정보의 혼돈을 돌파하는 소프트웨어적 리더십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축이 결합될 때 조직은 치명적인 환경에서도 마비되지 않고 유연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생존의 첫 번째 원칙인 지휘소 위치 선정의 대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술 지휘소, 즉 CP는 전선에서 25km 거리를 유지하며 적절히 은폐해야 합니다. 전투지원 지휘소인 CTCP는 전선에서 10km 이상 떨어져 주요 도로와 물자 창고에 인접하게 배치하된 물류 배송 경로는 CP와 반대 방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뻔한 곳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 건물, 구글 애플 지도에 명시된 타겟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폭격 대피소나 민방위 시설로 지정된 지하실도 적군이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위험합니다. 대형 기업 건물이나 교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위치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건물, 그리고 두꺼운 벽과 천장이 있는 지하실입니다. 도심 및 마을 환경에서 지휘소를 은폐하는 몇 가지 전술을 소개합니다. 첫째, 적의 타격과 전파 탐지를 동시에 막아내는 최적의 장소는 지하실입니다. 이곳을 활용하고 터널과 하수도를 이용해 은밀한 통신선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민간인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지 주민이 의도치 않게 혹은 고의로 CP 위치를 노출할 수 있으므로 상호작용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셋째, 벽면 관통 기동로, 즉 마우스 홀링 전술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벽에 구멍을 뚫어 이동 경로를 만들고 장식품이나 가구로 구멍을 위장하여 적의 항공 정찰을 기만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휘부, 발전기, 대기조, 통신소를 한 곳에 밀집시키지 않고 여러 건물에 분산 배치하여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산림 및 농촌지대에서 지휘소를 구축할 때의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자연 위장과 분산입니다. 초목이 우거진 밀림은 최적의 자연 위장막이지만 통신 신호 저하와 물류 접근성 악화를 고려하여 거점을 분산해야 합니다. 둘째, 대형 공병 장비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포크레인 같은 대형 장비는 시각적, 청각적 흔적을 남겨 적의 드론 정찰에 즉각 발각됩니다. 수작업 위주의 진지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L자형 참호와 3중 통나무 지붕을 구축합니다. 최대한 깊게 파고 폭발 압력을 꺾는 L자형 입구 설계, 그리고 직격탄을 견디기 위해 최소 3겹 이상의 통나무와 흙으로 지붕을 보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개활지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은폐할 수 없는 탁 트인 평야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다음은 보이지 않는 위협, 즉 전자전 회피와 전파 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무선 통신 금지령을 엄격히 시행해야 합니다. 비인가 인원의 와이파이, 모바일 기기,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안테나를 원격 배치해야 합니다. 적은 전파 발신기를 타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테나를 지휘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이격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고주파 HF 라디오 사용을 통제해야 합니다. 강력한 전파 신호는 적의 미사일을 부를 수 있으므로 불가피할 경우 리피터,
즉 증개기를 거쳐 최저 출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드론 검열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아군 드론을 띄워 적의 시야에서 지휘소가 어떻게 보이는지, 예를 들어 열화상이나 활동 흔적 등을 통해 자체 검사하여 취약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적의 눈을 속이는 시각적, 전자적 기만술도 중요합니다. 첫째, 가짜 스타링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적의 항공 정찰 주요 타겟 중 하나인 스타링크 안테나를 모방하여 큰 냄비 뚜껑이나 폐기된 위성 접시를 흰색으로 칠하고 가짜 케이블을 연결해 유인 포스트를 생성합니다. 둘째, 일상생활 흔적 위조입니다. 빨랫줄에 널린 바지, 의자 팔걸이에 걸린 외투, 버려진 담배꽁초나 사탕봉지 등을 가짜 거점에 배치하여 실제 병력이 상주하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셋째, 폐기된 장비 활용입니다. 버려지거나 고장난 차량, 빈 탄약 상자, 다 쓴 RPG 탄통 등을 모아 위장망을 허술하게 덮어 가짜 차량 기지나 물자 집적소를 조성합니다. 이는 적의 정밀 타격을 유도하고 탄약 낭비를 강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휘소 이동은 가장 취약한 순간이므로 신중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정찰 및 선발대 파견입니다. 예비 위치를 사전 정찰하여 차폐 및 통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휘부와 통신요원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먼저 파견하여 통신망과 전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2단계는 철저한 철수 보안입니다. 현재 CP 인원들에게 이동 시작과 종료 시간을 명확히 지시하고 새로운 CP로 가져가지 않을 모든 기밀 문서와 전자매체를 철저히 파기합니다. 이동 중 노출 시에는 즉시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동 중 발각은 단순한 타격을 넘어 작전 의도 전체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작전 통제권 전환입니다. 새 지휘소의 통신망이 완벽히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상급 부대에 보고하고 지휘권을 전환합니다. 이제 조직적 생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통제 컨트롤을 넘어선 임무 지휘 미션 커맨드 철학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통제, 즉 시인은 상명하복과 세부적인 지시, 즉 how to how-2에 집중합니다. 정보가 상부에 집중되며 예측 가능한 정적인 환경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통신이 단절되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마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무 지휘는 목적, 즉 YY를 제시하고 방법, 즉 how-how는 하급자에게 위임합니다. 이는 하급자의 훈련된 주도성을 극대화하며 불확실성과 혼돈이 지배하는 복잡계 전장에 필수적입니다. 임무 지휘는 리더십의 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하들이 지휘관의 의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가장 고도화된 리더십 철학입니다. 임무 지휘의 절대적인 기반은 상호 신뢰입니다. 신뢰는 명령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물리적 경험과 고난의 공유에서 나옵니다. 지휘관은 부하의 능력을 믿고 부하는 지휘관이 무의미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이드바 사례 연구로 베이커 중대, 즉 제500 구보병연대 3대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알래스카 영하 18도의 혹한속 가혹한 훈련을 통해 생존과 한계를 공유하며 부대원 간의 절대적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2007년 이라크 카르마 실전에서는 자살폭탄 트럭 공격으로 방어선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고립된 경찰서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대대장과 주임원사가 헬기에서 내려 피 묻은 초소를 직접 확인하며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 짧은 리더의 임재가 병사들에게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각인시켰고 부대는 곧바로 작전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상호 신뢰의 힘입니다. 임무 지휘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공통의 상황 인식 구축입니다. 이는 정보의 일방적인 하달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현장의 다양한 관점을 수합할 때 도출하는 다방향 소통을 의미합니다. 임무 후 디브리핑 시에도 단순히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를 끊임없이 묻고 멘탈 모델을 일치시키는 의도적 질문과 토론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아프가니스탄 로가르주의 미군 비중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중대는 매일 저녁 순찰 리더들을 모아 백지 지도의 상황을 그리고 동맹군인 아프간군까지 브리핑에 직접 참여시켜 다각도의 정보를 통합했습니다. 이는 부대 전체가 불확실한 환경에서 동일한 현실 인식을 공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지휘관의 의도와 합리적 위험 감수 프루던트 리스크는 성공적인 임무 지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휘관은 목적과 최종 상태, 필수 제약사항, 한계, 그리고 금지 조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 틀 안에서 지휘관의 이상적인 해결책은 물론 참모나 하급자가 의도 범위 내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해결책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도를 벗어난 해결책에 대해서는 지도와 멘토링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목표를 정해주고 캔버스를 내어주십시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의도 안에 있다면 그 차이, 즉 위험을 기꺼이 수용하고 책임지는 것이 지휘관의 몫입니다. 다음으로 현장 리더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전 이아드랑 전투의 할 무어 중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500피트 상공의 헬기 위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진흙과 피비린내 나는 혼란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직관이 발휘됩니다. 아무리 수많은 통신 화면과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어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지휘관의 육체적 존재는 가장 강력한 전투력 증강 요소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자불주 작전 당시 지휘관은 정적인 CE 시설에 머물지 않고 소규모 기동 지휘 그룹 MCG를 편성해 교전이 가장 격렬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지원 자산을 통제하고 동맹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며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다영역 통합,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임무 지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전은 물리적 방어에서 사이버 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지휘소를 콘크리트로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국방정보통신망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방어해야 합니다. 현대전의 사령관은 기동, 화력과 더불어 적의 전자전 능력을 무력화하고 아군의 사이버 공간을 확보하는 사이버 전자기 활동 CEMA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분권화된 사이버 통제가 중요합니다. 대규모 사이버 자산은 국가 단위에서 통제되지만 전술적 전자기 스펙트럼의 활용과 방어는 현장 지휘관의 훈련된 주도성에 의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식적인 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연합과 통합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라크 CJF의 CC-I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미군,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 페쉬메르가, 그리고 각국 연합군은 서로 목적이 다르고 공식적인 지휘 계통이 엮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인간적 연결망 구축이 중요했습니다. 명령할 수 없다면 설득하고 연결하라는 원칙 아래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연합작전소 컨바인드 아퍼레이션즈 센터즈를 구축하여 상호 신뢰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휘 시스템이 다른 동맹국들에게 미군 장비와 연락 장교를 파견하여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오폭을 방지하며 전술적 연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충격 속에서 진화하는 조직의 개념을 안티프레질 ANTIFRAGILE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취약한 조직 프레절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화되어 예상치 못한 충격에 쉽게 마비되고 붕괴됩니다. 예를 들어 타겟팅된 정적 지휘소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굳건한 조직 로버스트은 충격에 저항하고 견디는 조직이지만 충격 자체로 인해 더 나아지지는 않으며 결국 임계점을 넘으면 무너집니다. 나심 탈레브의 개념인 안티프레질 조직 ANTIFRAGIL은 불확실성, 스트레스, 혼돈 속에서 오히려 학습하고 진화하며 더욱 강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임무 지휘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 안티프레질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권한이 분산되고 신뢰로 묶인 조직은 통신이 끊기고 예상치 못한 적의 전술을 마주할 때 각 노드, 즉 현장 리더가 독자적으로 적응하며 부대 전체의 전투력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결론적으로 21세기 복잡성 속에서 승리의 공식은 명확합니다. 하드웨어적 유연성과 소프트웨어적 유연성이 결합될 때 인적 차원의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 유연성은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의 생존술에서 배운 은폐, 기만, 분산, 전파 통제를 통한 전술적 거점 방어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적 유연성은 미군의 임무 지휘 철학인 상호 신뢰, 공통의 상황 인식, 훈련된 주도성, 그리고 합리적 위험 감수를 포함합니다. 드론과 AI, 정밀 타격 무기가 전장을 지배하는 기술의 시대에도 결국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최전선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상호 신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을 통해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휘소 생존 수칙, 즉 TDF 교훈입니다. 첫째, 예측 가능한 행정시설 및 지하 대피소를 피하십시오. 둘째, 마을의 기존 인프라인 지하실을 활용하거나 숲속의 L자형 참호와 통나무 지붕을 구축하십시오. 셋째, 지휘부, 통신망, 대기조를 철저히 분산하십시오. 넷째, 무선기기 사용을 전면 통제하고 안테나를 원격으로 이격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안테나나 버려진 장비로 시각적, 전자적 기만 작전을 펼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직 민첩성 수칙, 즉 임무 지휘의 원칙입니다. 첫째, 평시에 극한 훈련을 통해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절대적 신뢰를 쌓으십시오. 둘째,
끊임없는 소통과 디브리핑으로 현장 상황에 대한 멘탈 모델을 공유하십시오. 셋째, 구체적인 방법 대신 명확한 의도를 하달하십시오. 넷째, 부하가 의도 범위 내에서 내린 결정의 리스크를 기꺼이 짊어지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 화면 뒤가 아닌 병사들 곁, 즉 현장에 존재하십시오. 이 두 가지 수칙이 21세기 전장에서 여러분의 생존과 승리를 위한 핵심 지침이 될 것입니다.